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 리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북 리딩을 들려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녹음하는 시간과 편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즐겁게 다가오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또 9번째 리딩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금요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즐거운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요일인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주말 또 힘낼 수 있는 다음 주의 월요일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 저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요일 밤 그리고 매주 밤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9번째 편지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작은 차이들이 모여 큰 차별성을 만드는 거란다. 멍화가 MIT에 진학한 이후 나는 다만 몇 달이라도 외국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멍화는 늘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교환학생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했고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멍화에게 예전에 내게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반년 정도 다녀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지. 물론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졸업 시기가 몇 달 미뤄질 수 있겠지만 아빠는 네가 꼭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어느 나라든 교환학생을 간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야.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익혀야 하기 때문이지. 아빠가 예전부터 취리 연방공과대학교를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이곳은 유럽의 MIT라고 불리는 곳이란다. 이 학교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네가 독일어권 국가에서 독일인과 스위스 사람들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야.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은 미국인과 사뭇 다르단다.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해 보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품질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미국의 기술력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이 문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다. 아주 오래전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독일이 오늘날 평화 발전 노선을 택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2015년에 베이징에 머물 때 독일에서 20년을 살다 온 아빠 친구 장 삼촌을 만났단다. 예전에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그날 우리는 왜 독일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무슨 일이든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 삼촌이 이에 관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단다. 독일인들은 인생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해 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짧은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단다. 독일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평등 수준이 높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청렴한 나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독일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야.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각종 사회 문제, 예를 들면 범죄, 빈곤, 빈부격차, 금융사기 등의 문제가 당연히 독일에도 존재해.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정도가 비교적 덜 심각하고 사회도 그만큼 안정적인 편이야.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큰 차별성을 만드는 거란다. 아빠는 중국에 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주제가 바로 중국의 부패 현상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패는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기도 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던 시절 호주에서는 장차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클린턴 재단에 8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고 일부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 역시 힐러리를 만나기 위해 기부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모든 국가가 부패라는 주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독일인이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모든 일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부패라는 개념을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부패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죠. 중국은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나아가 한 시대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중국 상황은 어땠고 오늘날은 어떤지, 사회가 더 진보했는지 퇴보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만약 10년 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면 부패가 존재한다고 해도 사회가 진보했다고 할 수 있고 과거보다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예는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아마 여러 매체에서 전기자동차가 정말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오염을 초래하는가에 관한 논쟁이나 태양광 발전이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논쟁을 접해봤을 거야. 신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명확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 그런데 이를 독일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생각해보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란다. 전기 자동차가 좋은지 나쁜지 두루뭉술하게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회사나 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거나 아예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평소 일거리가 꼼꼼하지 못한 존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도 존이 실수를 저질러 일을 망쳐버린 거야. 상사가 존을 꾸짖자 존은 지난번에 빌도 실수를 하지 않았냐면서 변명을 했어. 그의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똑같이 실수를 해도 횟수와 정도에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떤 부모가 시험을 망친 아이를 혼낸 거야. 너 성적이 이게 뭐니? 그러자 아이가 변명을 해. 우리 반 1등인 샤오홍도 이번에 시험을 망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모들은 말문이 막혀 아이에게 더 심하게 화를 내곤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부모 자식 간의 감정만 상하게 되지. 사실 이때 부모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독일인처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샤오홍이 정말 시험을 망쳤는지, 몇 개나 틀렸는지, 또 우리 아이는 몇 개를 틀렸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야. 똑같이 시험을 망쳤다고 해도 틀린 개수와 문제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말이야. 독일인들은 국가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혹은 일상생활의 문제든 모두 이런 생각을 갖고 해결하려고 한단다. 독일에서는 애써 제품의 품질을 좋게 보이려고 과장된 말을 늘어놓지 않아. 대신 품질에 관해 수많은 구체적인 지표들을 넣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아빠는 작년과 올해에만 독일에 4번 다녀왔는데 라이카 공장을 답사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 라이카는 카메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눈금의 폭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더구나. 그들이 렌즈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었지. 물론 그렇다 보니 독일 생산 제품은 다른 나라 제품보다 비싸단다. 예전에 라이카는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대형 광학기계 회사인 미놀타와 협력해서 렌즈를 생산한 적이 있어. 너도 잘 알다시피 일본 역시 세계 인류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란다. 하지만 미놀타에서 생산한 제품은 라이카에서 제시한 기준의 20%밖에 만족시키지 못했어. 미놀타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야 라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지.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일본에서 생산한 라이카의 품질이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라이카는 일본 생산을 중단했어. 또 다른 독일의 유명 과학기계 회사인 자이스 역시 일본에서 렌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 자이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산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제품 번호를 붙여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해. 생산지만 다를 뿐인데 가격 차이가 3배나 난다고 하니 두 제품 간에 엄청난 기술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아빠에게도 일본산 자이스 렌즈가 몇 개 있는데 광학 성능은 똑같이 훌륭해. 하지만 미세하게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이 더 견고하단다. 야외에서 오래 사용해보니 독일산만큼 빈틈없이 꼭 맞지는 않더구나. 바로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가격 차이를 만든 거란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종종 길을 대략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가리킨 방향을 따라가다가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다. 아빠는 그동안 독일에 여러 번 갔었는데 독일어를 모르니 차를 환승해야 할 때면 정류장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어. 그럴 때마다 독일 현지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대충 알려주는 법이 없고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었어. 나중에 독일인 동료에게 독일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 만약 길을 물어봤을 때 시간이 없거나 자기도 정확히 모른다면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직접 이야기할 거래. 그러나 일단 도와주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끝까지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구나.
네가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한 건 그들의 수준이 MIT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가서 독일인들이 공부하는 태도와 방식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라서야. 독일인들의 논문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만큼이나 빈틈없기로 유명하단다. 아빠도 학계에 있을 때 종종 독일 과학자들과 협력하거나 연구 성과를 교환하기도 했어. 그들의 논문에는 큰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세부적인 단계의 결론이 모두 적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요 결론만 적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아빠의 지도교수였던 젤리넥 교수는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독일인이 쓴 논문을 검토할 때면 그들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참나, 독일인들이란. 교수님은 지나치게 세세한 독일인들을 비웃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진정 구체적인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란다. 네 동생 멍씨는 최근 몇 달 동안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단다. 멍씨는 먹는 걸 좋아하는 만큼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더구나. 얼마 전에는 계량컵, 계량스푼, 저울, 타이머 등 요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잔뜩 사오더니 혼자 TV 프로그램의 요리 동영상이나 요리책을 찾아보면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 이제 웬만한 양식 요리는 척척 해내고 디저트도 고급 레스토랑 셰프 못지않게 만든단다. 네 동생이 요리하는 걸 지켜보면서 나와는 아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어. 그건 멍신이 요리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거야. 모든 재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하고 반드시 추천받은 브랜드의 향신료를 사용해 절대 대체품은 사용하지 않고 오븐의 온도와 시간도 정확히 맞추지. 그러다 보니 독학으로도 근사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단다. 만약 기회가 되어 독일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면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독일인들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란다. 아빠로부터. 이렇게 또 9번째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독일인들은 구체적이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잡혀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구체적이게 세워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나 이제 공부 아니면 어떤 거에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구체적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와 안 세웠을 때의 차이는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저 또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의 편지를 읽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신년 때 세웠던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지쳐서 머뭇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하시면서 이번 2021년은 뜻깊은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저희의 앞으로의 인생 으쌰으쌰 화이팅 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북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